편하다는 이유로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플라스틱. 특히 코로나19로 늘어난 배달문화의 영향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연간 1,00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9%,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비율입니다. 한 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3억 5천만 톤 넘게 나오는데 3,200만 톤 가까이는 땅에 묻거나 태우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썩는데 무려 500년 이상 걸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일상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플라스틱은 이제 지구를 위협하는 재앙이 되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폐플라스틱을 매립 또는 소각 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은 세계적인 화두인 만큼 폐플라스틱의 친환경적 처리가 시급한데요. 비닐 등 버려지는 재생자원을 이용해 오일, 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기업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플라스틱 페트병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소비하는 플라스틱 페트병의 양은 바로 56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양은 지구 14바퀴나 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와 있는 바로 여기는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연속식 열분해 기술을 통해 에너지로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인지 저도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버려지는 재생자원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특별한 기술력이 숨어 있다는 이곳. 네, 여러분, 지금 제가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앞쪽으로는 정말 많은 게 쌓여 있는데 과연 어떤 걸지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이것들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비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랑 굉장히 익숙한 비닐들도 보이고요. 저희가 버렸던 그런 비닐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제 뒤쪽으로 정말 많이 뭔가가 쌓여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곳은 서울 경기지방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들을 선별 과정을 거친 뒤에 재생 원료로 반입하여 저장하는 저장동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종류인가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 같은 폐합성 수지 비닐류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안쪽으로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로 변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모시기 전에 현장에서 돌발 상황과 안전을 대비해서 안전모 착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안전모는 필수인 거 아시죠? 생활 폐기물들은 선별 과정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자원 형태로 반입되는데요. 이 많은 재생자원을 매립,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생각보다 악취가 하나도 없어요. 네, 저희가 선별을 거친 재생 원료들이라서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저는 악취가 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정 단계를 거친 제품들이어서 소각장이나 다른 시설들에 비해 악취가 매우 적습니다. 그럼 이 뒤쪽으로 보이는 크레인이 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 크레인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재생 원료들을 집어서 열분해기에 투입을 하게 되는 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저희 연속식 열분해 기계는 최대 용량은 1 38.4톤까지 처리를 할 수 있고 하루하루 처리되는 양은 저희 반입되는 원료의 성질, 수분, 날씨, 그리고 저희 운전 상황 등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8.4톤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네요, 저는. 큰 트럭으로 한 3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큰 트럭으로 3대 이상이요. 재생자원을 산소결핍 상태로 투입, 간접가열을 통해 화학적으로 분해 후 냉각하면 오일, 가스 등의 에너지가 되는데요. 공해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기술이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와, 정말 큰 무언가가 있는데 과장님, 이 큰 거 뭔가요? 보시는 것은 이제 열분해가 주로 일어나는 열분해 화실입니다. 아까 보셨던 재생 원료들을 열분해기 안에 연속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이 화실 안에서 간접 가열된 재생 원료들이 오일, 가스, 그리고 차의 형태로 재탄생하는 곳입니다. 연속식 열분해 기술은 버려지는 재생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환경적 자원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회분식 열분해 기술과는 다르게 하루에 한 번씩 가열하고 냉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에너지 효율적에서 우수한 측면이 있고, 투입되는 재생 원료의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90% 정도를 다른 자원으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과 대비하여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80% 정도 저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속식 열분해 기술을 통해 생산된 오일은 플라스틱 원료로 공급되는 경질 나프타와 중유 등으로 각각 상황에 맞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생산된 오일이 저 통에서 모여서 올라가서 최종 저장 탱크에 저장이 됩니다. 보시는 기름은 아까 보셨던 재생 원료 투입량의 대략 50에서 55% 정도가 기름으로 생산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생산된 기름은 재생 원료로 정유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식 열분해 기술은 24시간 연속 가동되기 때문에 높은 수율을 자랑하는데요. 안정적인 기술 구현을 위해선 자동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과장님,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요. 안정적인 연수 구정이 가능하게 해주는 상황실입니다. 이곳은 계절 날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연료와 품질과 상태에 맞게 온도 압력을 자동 조절하고 전 공정을 상시 감시하며 알림 발생 조치, 그다음에 대응을 이뤄주고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연속 가동을 통해 일일 최대 38.4톤의 재생자원을 재생에너지로 재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연속식 열분해 기술은 국내의 다수의 특허를 통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은 세계적 이슈인 만큼 연속식 열분해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거운 상황. 연속식 열분해 기술을 통해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의 해답을 찾고자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들이 기업을 찾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호연입니다. 네. 기업은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연속식 열분해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부응하고 재생자원의 자원화 사업을 선도하며 친환경적인 미래 구축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네, 차장님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여기 이곳을 방문을 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현 정부가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2026년부터 폐기물에 대해서 에너지화되는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이 금지되는 그 법 시행을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의 모델을 찾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한국전력기술 쪽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진행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네, 탄소 중립 모델의 가장 큰 부분이 CO2 배출량 부분인데 기존에 쓰고 있는 화석연료를 연료 전환을 통해서 그린 에너지화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모델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폐기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함으로써 전체 탄소 중립 모델의 그 리사이클 모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석연료 부분에서 취하는 부분은 CO2를 감축해서 에너지 전환,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에 대해서는 리사이클 모델을 가지고 탄소 전체의 중립 모델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탄소 중립은 지자체의 숙제이기도 한 만큼 문경시에서도 연속식 열분해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오늘 이렇게 시청이 분주한 이유는 연속식 열분해 기술의 도입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연속식 열분해 기술의 해외 수출길을 여는 첫 행보인 거죠. It's very, timely for Cambodia to come to see and visit some of the successful business and factories in a modern country like South Korea. 만약에 좋은 인연이 돼서 캄보디아에 같이 갈 수 있다면 더 좋은 어떤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문경시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So we want to see this facility. Probably in the near future we can bring this river tech to Cambodia. 이산화탄소 문제가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은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항이고 이 탄소 중립을 얼마나 빨리 이루느냐에 따라서 지방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당장 준비가 안 돼 있죠. 모든 자치단체가 소각해서 매립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소각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소각을 대체해야 되는데 대체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대안의 유일한 대안이 열분해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그동안 소각과 매립하는 방법을 열분해와 매립으로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게 제 과제고 제가 꼭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연속식 열분해 기술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 기업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연속식 열분해 기술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의 방문을 계기로 연속식 열분해 기술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What I believe is that our country could benefit from this kind of project, especially in supplying gas for cooking, and in the future, if we can turn it into the electricity or energy types, of sources to supply the, factories or companies or even community, that would be great. So this has potential. We have to do proper study and then see how that can be brought into a country like Cambodia. 버려지는 재생 자원을 연속식 열분해 기술을 통해 재활용하며 환경 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 이들이 그리는 미래 비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렇게 회사 곳곳을 둘러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24시간 연속 가동이 가능한 이런 열분해 기술이 국내 최초이자 또 유일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산 기술 100%를 통해서 재생 자원 중 합성 수주리를 1기 기준 1일 38.4톤을 연속식 열분해를 통해서 처리하고 상호 분전이 되는 시설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속식 열분해 기술이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제가 이 연속식 열분해 기술을 처음 접한 건 2000년 초입니다. 그때부터 아주 좋은 기술로 돼 있었는데 제가 최초에 한 건 2019년 12월에 최초 연속 가동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재생 자원으로 만들고 이 재생 자원을 연속식 열분해를 통해서 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공공 열분해 처리 시설 사업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옆에 있는 이게 뭔가요? 저희가 합성 수지리를 연속식 열분해를 해서 통해서 열분해를 실시하면 이 비닐유가 유증기로 변환이 되는데 그 유증기를 1차 공정에서 냉각을 시키면 이와 같은 검정 오일이 생산이 되고 2차 공정에 생산되는 이와 같은 왼쪽에 있는 이런 두 종류의 오일이 생산이 됩니다. 여기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가스, 나머지는 차,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놀랍네요. 우리 재생자원을 통해서 이렇게 연속식 열분해 기술을 최초로 발명을 하고 또 그게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려움은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아직 제도화가 미비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부처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연속식 열분해 기술의 비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통해 글로벌 이슈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하고요. 또한 저희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속식 열분해 시설의 공급과 운영을 통해서 정부, 민간,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게 저희 회사의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연속식 열분해 화이팅! 화이팅! 버려지는 재생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연속식 열분해 기술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